일단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해주셔서 화면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네. 어, 먼저 이제 연구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게 뭐 상담이나 이제 심리치료가 그런 이제 학문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배울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다 각 분야 이제 대가들이 계셨었죠. 그래서 프로이트도 있었고, 뭐, 이제 인지치료, 뭐, 인본주의,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이론들이 있었는데, 어, 그 이론들을 이제 그 대가들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었어요. 이게 누구한테는 이제 맞을 때도 있고, 그, 그분 성향하고 또 안 맞으면 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 워낙 이제 그 내담자마다 증상의 어떤 유형도 다양하고 문제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다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음, 전체적인 어떤 이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한 분야 이론만 하더라도 배우는데 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음, 특히나 뭐 이제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을 배우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이론이나 기술들을 배우다 보면 이 배우다가 뭘 어,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음, 오랜 시간을 아무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어떤 훈련 과정들이.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신경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음, 이 심리치료라는 게 이제 과학 기반으로 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뇌과학이 아무튼 이제 뭐 워낙 그 촬영이 뇌의 어떤 각 부위별로 촬영도 되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에 따라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뇌 구조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이제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증상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는 어떤 이제 한 대가의 어떤 어, 이론, 주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심리치료를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어, 근거를 이제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경과학을 접하기 전과 신경과학을 접한 이후의 심리치료는 굉장히 많이 심플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효과는 전역성. 이렇게 이제 어,
될 수 있었던 게 그게 이제 신경과학 기반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뇌과학자들이 심리치료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뇌를 안다고 해서 이걸 또 임상에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예. 그매 순간순간에 어떻게 이 과학적인 기반을 어, 적용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이 신경과학과 이 임상과의 어떤 분모,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리가 좀 사실 많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심리치료 분야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이제 사실은 제가 연구회를 만든 취지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과학 기반의 어떤 그 심리치료를 통해서 어, 더 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이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좀 키우고, 예,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배웠을 때보다 막연한 어떤 이제 이론 중심의 그런 어, 기법들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과학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도 있고 시간이나 비용이나 훨씬 단축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필터가 온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이제 키우는 데, 이 부분을 이제 좀 활용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어, 이 부분을 이제 잘 적용을 이제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게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증상인 경우들이 대부분 이게 이제 오랫동안 만성이 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증상이라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 성격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 예. 그래서 어, 좀 건강한 상태에 대한 우리가 좀 대몽을 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신경과학적인 어떤 배경들이.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도 이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안내를 좀 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특강에서는 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제 우리가 진짜 최근에 신경과학이 발전해 우리의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음, 우리가 이제 먼저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분해야 될 거는 뭐냐면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도 쉽지가 않아. 대부분. 네. 스스로도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타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건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이걸 이제 지금 어떤 기반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신경과학. 신경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 이게 건강한 상태구나. 아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신경과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건강한 상태는 뇌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우리가 이제 뭐, 안정감이 있다. 라고 하는 상태고, 이 상태를 예전에 막 마음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상태를 뭐 팀나 상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뭐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자아 상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대중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 성향들을 갖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에 대해서 일단은 자신에 대한 관점, 두 번째는 이제 타인에 대한 관점,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신경계가 관점을 이제 다르게 갖게 만들어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한 상태는 우리가 이제 배쪽 미주신경계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트라우마가 있고 하면은 교감신경이 이제 좀 높아지는, 예. 특히나 이제 이 교감신경이 만성화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어릴 때부터 그냥 이대로 쭉 교감신경 상태로 자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만성으로 교감신경 상태가 돼서 이게 결국은 이제 아예 성격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음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이 경험이 있던. 그래서 계속 쭉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관점이 이 세 가지 신경계가 어떻게 다르냐. 자, 내적 미주신경인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될까요? 수용됐어.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있고, 스스로 만족스럽고, 아니,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아. 뭐 못마땅하거나 불만족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그냥 마음이 편해요. 음. 타인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진짜. 긍정적이에요. 타인에.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도 어떨까? 좋아지.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느낄까요? 안전한. 안전함, 살만함.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사니까 삶이 어때요? 행복해요. 네. 재밌고. 네. 자,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 보는 어떤 이제 여유가 달라요. 네. 있는 그대로 또 수용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시야도 넓을 수밖에 없고, 넓을 수밖에 없고, 넓으면서 섬세, 넓으면서 섬세.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도감 상태로 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그러면서 무뎌져. 좁아지고 무뎌져. 네. 그 차이가 있어.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배 쪽은 뭐 그런 관점인데, 교감으로 가면 이제 이 생각과 감정이 달라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부족하다고. 아니야. 잘났다고 그랬거든. 이 교감으로 가면 실제보다 자기를 잘났다. 생각이 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 교감인 분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어떨까? 높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가 심할수록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대치가 높아져요. 자상이. 네. 트라우마가 심할수록 완벽하고 완전해. 네. 그리고 그게 내가 돼야 돼. 그런 이상적인 나에 대한 동일시가, 이게 이제 오래될수록 동일시가 강해져. 그러면, 어, 이제 스스로가, 자신은 어떤 사람인 거지? 네. 완벽하고 완전. 누가 지적하면, 목표는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 그런 상태에 가까이 되버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심한 부분들은 그래서 남의 지적을 전혀 수용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 그리고 스스로 부족한 걸 뭔가 이제 보여주는 것도 어렵고, 네. 끊임없이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제 관점, 그런 이상적인, 네. 그러면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어떨까? 어, 기준이 없어지고 계속 가르쳐줘야 하고 꼼수해야 지. 네. 이분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굉장히 지적할 거고. 네. 그래서 스스로는 완벽한데 타인은 문제 있는 것을 일부러 타인에 전형적으로 이제 아이부터 유한한 패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리고 이분들이 느끼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위해 정을 쓰는 것이면 어쩌겠지. 내 마음을 있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교감신경에서 추구하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사실 핵심적인 뿌리는 이게 안전한 걸까요? 안전하지 않은 걸까요? 안전하지. 뿌리는 안전하지 않은 것 세상에 대한 출발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강해져야 된다? 내가 강해져야 돼. 그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가 어릴 때 생길수록 이런 성향에 대한 고착이 강도가 어떻게 돼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음, 이분들이 특히나 이제 교감성이 높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강해지려고 하면 책임감이나 뭔가를 해낼 때 예, 성과들이 어때요? 좋아. 그게 이제 결실을 맺고 또 주변으로부터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특히 이제 사회에 나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높은 자리로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쪽과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 이게 강화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강화를 받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 계속 칭찬만 받고 그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스스로 동일시가 이제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속 더. 네. 네. 그러니까 늘더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무튼 이제 큰 사고가 네. 네. 심한 경우 이제 심장마비가 오고 선생님들은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음.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스스로 문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 이제 교감신경이 높은 분들이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아. 이쪽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쪽 분들은 이제 지는 걸 못 견, 이게, 그리고 이제 국회에 가면 다 이런 분들. 일중독적 소감인가요? 좀, 번아웃 진행인데 여기서 좀, 도가민 분들이 이제 패턴이 짧고 굵게 엄청 소진하다가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향을 잡던 그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쪽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때? 성과를 내니까. 예. 그뭘 하면 완벽하게 하니까. 하여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분들 되게 훌륭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거를 정상이라고 자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분들은 이제 이쪽 분들을 배쪽인 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네, 심하게 배우가 터져가지고 입에 터져가지고 우유부단 해가지고 이렇게 봤죠. 알고 보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데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속도와 강도의 차이가 커요. 도가민 분들은 속도와 강도가 빠르고 신경계 자체가 네, 네. 대쪽인 분들은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유연하다. 네, 유연하고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게 없죠. 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감으로 가면 옳고 그른 게 분명해져. 해야 하는 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집착, 고집이 세지. 고집이 센 분들이 그 교감. 그래서 뭐 이제 집착이 강한 뭔가 강박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근데 사실은 뭐의 작용이에요, 지금? 신경의, 신경의 작용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그리고 어려워.
이게 특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면 그냥 성격으로 착각을 한다는, 우리는 절대 이게 성격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등쪽 위주신경이 활성화된 분들인데, 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 이분들도 뭔가 이제 그런 위협적인 경험이 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계가 이제 이쪽 신경계로 가는데, 자, 등쪽 위주신경계에서는 이제 이분들은 다 자신에 대한 거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이분들은? 부정적.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어, 아니, 나도 그래서 이게 이제 교감신경인 분들은 실제보다 자기가 지나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이제 등산하다가 심장마비 오는, 자기 몸은 할 수 없는데 의지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그 몸이 이제 심장마비 오는 거. 근데 그 몸에 대한 인식을, 실제 몸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야. 왜? 의지가 강해가지고. 어. 그래 등산하다 죽는 거야. 그게 이제 교감신경의 대표적인 특성. 자기 몸의 실제 감각과 이게 갭이 있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 이 몸의 어떤 한계치, 능력, 이런 걸 자체를 별거 아닌 걸 무시해서. 예. 여기는 실제 자기 몸은 취약한데 의지는 엄청 막 할 수 있다고. 어, 어. 이래서 이제 큰 병이 오는 수. 이래서. 자, 그래서 실제보다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자기 굉장히 강력한 상태인데 이쪽 분들은 거꾸로 해. 이쪽 동쪽이 실제 능력보다 자기를 엄청 낮게. 예, 아까 나는 뭐할 수도 없고 막 쉽게 포기야. 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튼 그렇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타인에 대해서 안전한 대상이 아니다. 네. 또 세상도 무섭고 안전하지 않고. 음.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그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인식이 이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신경계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이 신경계라는 거는 그냥 이제 자동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신경계. 얘네들은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 우리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다, 손수 뚜껑 보고 놀란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소뚜껑 보고 놀랄 때 내가 나는 안 놀랄 거야. 아무리 뭐 생각을 하고 의지를 발휘한다 해도 몸이 반응한. 네. 우리 신경은 내 경험한 만큼 경험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음.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그 경험했던 것들이 이 우리한테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은 이 신경은 오감에 의해서 경험을 합니다. 네. 오감에 의해서 경험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후각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내가 이제 몸에서 위협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어,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 계속 그걸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맞고 자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뇌사상처가 빠졌어요.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인데 아, 이 사람한테 그 아버지의 돈 냄새를 맡겼어요. 코에다가. 근데 이게 발작이랑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는데 몸은 이게 트라우마가 나오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신경이라는 자동화. 자, 이런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게 어릴 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릴 때 형성이 된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때까지. 그 몸에서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쪽 세계로 가기 전까지. 이쪽 신경계로 가기 전까지는 여기는 늘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고 무섭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쪽 신경계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예, 이분한테는 이게 가짜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신경에서 계속 감정으로 느끼게 만들기. 그렇게 느껴지니까. 내 의지가 상관없어. 남들이 아무리 세상 뭐 안전한 곳이야, 뭐 온갖 좋은 얘기 해도 몸에서 계속 느껴지니까 나한테 이게 진짜 세상인 것처럼 경험이 되는 거죠. 또 교감인 분들도 이렇게만 살았으니까 세상은 당연히 어, 센 놈이 이기는 거야. 어, 하면 된다. 포기는 없다. 이러면서 그냥 어, 그렇게 가는 거야. 이대로 쭉. 어. 이분들도 이쪽 세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 죽고 이 세계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그 이쪽에 살다가 이쪽 세계로 가는 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해? 구원받는 거. 네, 거듭난다. 구원받는 거. 실제로 그래. 왜냐하면 이쪽 세계 사는 거와 이 세계 살면 너무나 너무나 다른. 네. 말 그대로 천국인 거. 네, 이쪽 세계. 이쪽 살던 사람, 이쪽 살던 사람들은 여기 오면 천국이 돼. 네.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이제 이 세계를 넘어왔던 의식, 겪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그러면 천국이 모든 사람한테 막 천국을 알려주죠. 유천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쪽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종교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신경계 생태. 그래서 음, 자 이런 이제 신경계로 이해를 하면 뭐 우리가 이제 또 증상이 지금 이제 가지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지나치게 뭔가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포기하거나, 여기는 이제 적절하게 유연한 대응을 해봐요. 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관점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져요. 어. 그러니까 이 교감선 지나치게 양해지. 아, 여기는 지나치게 음의, 음양이 이렇게 하고, 양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 음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 우리는 음양이 이렇게 유연 하는 게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음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 이게 마찬가지 원리가 참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우리가 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이런 틀을 모르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어려워.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DSM-5 같은 경우는 증상이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어. 근데 봐도 몰라. 이 뭔지 몰라. 네. 근데 이런 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보시면 네. 증상.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문제의 어떤 진단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튼 이런 그 증상들을 이제 만성이 된 분들은 이제 성격으로 잡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정말 개념이 많이 필요하죠. 이게 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이쪽 경험을 많이 할수록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서 행복한 네. 사회가 이제 훨씬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이제 인식의 잘못된 인식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사회는 주류 문화가 좀 이 교감들이 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문화가 교감을 그게 뭐 전쟁을 겪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 그래서 이 다른 나라는 몇백 년 걸리는 어떤 경제 성장을 몇십 년 만에 그냥 순식간에 해낼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아주 교감신경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그 활성화된 분들은 교감이 활성화된 분들은 기본 성향이 그 특성이 이제 책임감이 중요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과도해. 아니면 그럼 뭐 스케일이 크신 분들은 이제 다른 우리 가족은 당연히 내가 아, 이게 이제 뭐 나라까지 가신 분들 있고 뭐 넓게는 우주까지 가신 분들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오지랖도 하나의 증상이라.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게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 이건 제가 경험으로 찾아낸 신경과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 특성하고 연결이 되나. 이제 퍼즐을 맞춰본 거죠.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이게 정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심플하면 그죠? 그럼 이제 어디에 초점을 어떤 상태인지가 우리가 진단이 금방 되잖아. 진단이 굉장히 빨랐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첫 번째 진단이 정확하게 해야. 음. 아, 그러니까 그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밥 먹다가 그 뭐 연예인들 자살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쪽인 분들한테 교감 성향의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속도와 강도로 계속 뭘 하게 돼요? 네, 지적을 하고 이제 막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제 주눅들고 더 위축되고.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가지고 신경과학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틀은 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진단을 하면 이제 너무나 심플한 거죠. 너무나 심플한 거. 그동안에 뭐 우리가 심리검 잘 배우고 뭐 성격검 잘 배우고 뭐 이랬던 거에 비하면 이거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이제 높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게 할 건, 동쪽이들도 이쪽으로 오게 할 거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심리치료의 방향이죠. 자, 이 동쪽인 분들은 그래서 기본 성향이 이제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포기. 객관적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신경계에서 자기 못한다라고 느끼니 자기 몸에서는 그게 못한다고 느껴져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 근데 이제 이쪽 분들은 이제 그래서 얘네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본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어, 이제 이쪽 교감인 분들은 얘네들이 돕기가 어려워요. 중립들게만. 결국은 이제 얘네들을 도우려면 음, 자, 얘네들은 이제 이 등쪽이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왜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존재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에너지의 방향. 도감은 팽창해.
존재를 계속 확장하고 팽창하고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 관념. 확장해. 근데 여기는 축소. 자기 존재를 왜 계속 축소시키려고 할까요? 안전하게 살아남고 세상이 이건 위험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를 축소하는 거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소를 멈추게 하려면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전하다고 느끼게. 예, 그것도 이제 신경이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신경이 느끼게 만들려면 우리가 신경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려면 자, 통로가 뭘까요? 예, 오감이에요, 오감. 그래서 보면서 막 째려볼 때 하고 예, 환하게 웃어줄 때 하고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게 예, 목소리를 편하게 할 때 하고 목소리를 예, 얘보다 더 천천히 하고 얘보다 더 작게 이럴 안전함의 차이가 어때? 아, 그럼 결국은 신자가 등쪽이의 속도와 강도보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느리고 더 작게 네, 따라가요. 그걸 못하면 이제 얘들은 움츠려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교감일 경우에는 천불이 나서 못 도와줄 수가 없어. 천불이. 자기가 활동. 그리고 시간도 네. 어때요? 오늘 오래. 왜냐면 이 움직임이 아주 작게 조심스럽게 움직이. 그거를 또 어, 기다려주고 또 확인해 줄 때, 그때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쪽이 이제 내담자는 있으면 그래서 상담자와 이제 속도와 강도를 이제 보지 않으면 도와줄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강해지는 방향은 뭐예요? 자기 존재를 그래서 이제 확장시키는. 네. 그게 이제 이 등쪽이 도움이 되는 거. 아무리 작은 시도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도를 했을 때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게 이제 등쪽인 경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감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이 속도와 강도를 어떻게 이분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어려운 거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가 아니에요. 대쪽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편안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좋아하죠. 근데 이 도가민 분들은 막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이제 자기를 보려면 일단 멈출 수 있어요. 멈춰야 보이죠. 멈추고 이제 근데 그게 아무튼 힘들어요. 몇만 가지 생각이 들고 멈추는데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보는 자기 이분들은 감각이나 감정에 무지해요. 아주 목표에 집중돼. 자기 실제.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음, 맨 밑에 있는 애들은 칭찬해주고 하라고 되는데 맨 밑에 있는 애들은 또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는 그 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어려워. 네. 이분들은 일단은 쉽지 않아요. 네, 솔직히. 금쪽이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를 왜냐면 움직이면 막 그게 다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게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냥 멈추기가 쉽지 않아. 어떤 이제 문제를 겪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그 아쉬움이 생겼을 때 그때나 이제 뭘 멈추고 시도하려고 하지 맨정신에는 이게 쉽지 않아. 음. 자, 그래서 잘 멈추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거고요. 그것도 아마 훈련이 필요해요.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감정과 감각을 잘 이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발점이 있죠. 이렇게 교감이 된 출발점. 출발점은 뭘까요? 거기에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줘요. 그래야 이제 이게 신경계의 약간 그 속도가 강조가 그때 멈춰져. 근데 이제 그 시작점에 있는 자기, 그 내면 아이를 보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려. 근데 거기는 이제 치유가 일어나면 이 패턴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이 정도. 그러면 시간이 딱 됐네요. 이 시간.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뭐 한 10분 휴식하고요. 예, 잠시 후에 또 우리 청일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